자, 스테타 실습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CSV 파일을 한번 불러와 가지고요. 한번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스테타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엑셀이라든가 CSV 이제 명령문으로 이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하는 것 같아서 화면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요. 불러오기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엑셀 파일이나 뭐 CSV 파일, 그다음 SPSS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자, CSV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된 텍스트 불러오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불러올 파일을 넣고 저는 이제 car죠, car 이제 CSV 파일입니다. 이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타입도 나와 있고요. 자 빨간색 문자였고 나머지는 숫자입니다. 검정색. 자, 확인을 누르니까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불러와도 됩니다. 근데 뭐 명령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메뉴바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걸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자, 자동차에 대한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차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연비가 있고, 자, 실린더 숫자인 것 같죠. 그 다음 배기량, 그 다음 마력,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자, 무게, 자, 변속기, 기업, 자, 마력, 언더바, 무게,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기술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 통계. 자, 우리 변수 기록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 서머라이즈. 자, 기술 통계를 보니까, 자, 일단은 이제 관측은 이제 32개가 이제 되어 있고, 자, 연비, 평균, 자,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실린더, 배기량, 마력, 기업, 빈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연비하고 마력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좀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비, 마력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것들만 기술 통계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련된 기술 통계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연비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연비가 적은 순서에서 이제 많은 순서, 높은 순서대로 쭉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트를 하면 됩니다. 소트, 그 다음에 연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정렬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연비가 적은 순서에서 많은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링컨 뭔가 마력도 세고요. 연비가 되게 낮은 걸 알 수가 있고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 혼다 뭐 이런 도요다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마력이 적고 대신에 연비가 아주 좋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5개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리스트를 해라. 자, 첫 5개를 한번 우리가 리스트를 보고 싶다. 이런 식의 명령어를 주게 되면 자, 처음부터 자, 5개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링컨, 캐딜락, 카마로, 더스터, 뭐 이런 크라이슬러 이런 식으로 연비가 쭉 세팅된 순서대로 5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과연 연비와 관련된 히스토그램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자, 연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자,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좀 정해졌죠. 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왠지 우리가 이제 연비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목은 그 옵션을 줬었죠. 옵션을 주고 타이틀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히스토그램 연비에 우리가 콤마 한 다음에요. 자, 타이틀을 줬었죠. 자, 한번 우리가 연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자, 연비라는 제목이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에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히스토그램 말고 상자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 도표. 상자 도표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자, 기어의 어떤 숫자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자 도표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상자 도표를 그리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연비를 상자 도표로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자, 뭐 기어 가지고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기어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자 도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어의 어떤 숫자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중앙값으로 보면 되고요. 아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1분위에서 3분위 이 사이 값을 나타낸다. 예, 이 상자가 1분위에서 3분위를 나타낸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 도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자 도표에 대한 것들은 좀 뭐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 박스, 이건 이제 상자 수임 그램, 상자 도표를 생성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비는 이 상자 수렴 그림에 표시할 주요 변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오버 가로 열고 기어는 기업 변수의 고유값에 따른 이제 상자 도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은 데이터의 중간 50%를 나타내고요. 하단은 1분위수, 그러니까 25%에 해당되는 거죠. 1사분위수. 위는, 이 상자의 위는, 자, 3, 4분위수, 그러니까 75%입니다. 그래서 25%에서 75% 사이의 값이고, 가운데 금은 50%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자, 1.5 이상 떨어진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사실은 이 그래프로 확인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히스토그램도 있고 상자 그래프 있죠? 상자 그래프를 눌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변수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연비를 봤었죠. 연비를 보는데, 자, 우리가 그룹은 한번 우리가 기어 숫자 가지고 우리가 본다. 기어비로 본다. 이렇게 좀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은 거 관련된, 이거 기어 B였네요. 그래서, 이거 기어가 있고 기어 B가 있어서 좀 그런 건데, 한번 다시, 잠깐만요. 그래프. 자, 상자 그래프. 여기에서 연비, 범주를, 자, 기어로 해볼 기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해보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 이제 메뉴바를 통해 가지고 눌러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제 명령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산점도 한번 그려볼까요? 산점도.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연비하고 마력을 한번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죠. 스캐터, 뭐 우리가 Y축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나오고 연비, 그리고 자, 마력.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한번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왠지 마력이 높아질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뭔가 선형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회귀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게 마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엔진이 커지고 차가 좀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비가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선형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좀 여겨지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종속 변수는 연비고, 자, 독립 변수는 마력.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속 변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를 우리가 종속 변수로 놓고 마력을 독립 변수로 놓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회귀 분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회귀 모형을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관측 변수가 나와 있고 f 값이 45죠. 그래서 회귀 모형을 보니까 유효 확률이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회귀 개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 그래서 마력이 연비의 변동성의 58.9%를 설명하니까 상당히 설명력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자, 마력의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t값이 마이너스 6.74인데 유효 확률이 0.05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귀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마력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연비는 마이너스 0.68283만큼 자,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무게와 연비, 무게와 연비. 그좀 왠지 관계가 있을 것 같죠? 다시 한번 산점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Y축을 연비로 놓고요. X축을 자, 무게로 놓고 한번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력과 무게를 독립변수로 놓고 자, 연비를 한번 리그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종속 변수는 연비고요. 연비. 그리고 종속 변수는 자, 마력과 자, 그다음에 무게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요. 설명력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게 되면 자, 마력만 독립변수 넣었을 때는 자, R 스퀘어 값이 이제 설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동성의 몇 %를 설명하냐. 마력 하나만 넣었을 때는 설명력이 60.24%였는데 마력과 무게를 넣으니까 설명력이요. 82.6%로 매우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자, 그러니까 F값이 69.21이고요. 자, F값에 대한 유효 확률을 보니까 0.01보다 적죠. 0.05, 0.01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게 마력과 무게에 달려있는 회귀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실제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각각의 회귀 개수를 살펴보니까요. 자, 마력에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회귀 개수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3.52, 자, 0.01보다 적기 때문에 회귀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마력이 1만큼 올라갈 때 연비는 마이너스 0.317729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게와 관련된 회귀 개수도 t 값이 마이너스 0.13, 자, p 값이 0.01보다 적기 때문에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1만큼 증가할 때 자, 연비는 마이너스 3.877831만큼 감소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 회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마력 무게를 한번 드랍을 시킨 다음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건 곱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 마력과 무게를 한번 드랍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없애고요. 자, 없앴죠? 없앴습니다. 변수가 사라진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우리가 변수를 생성해 보죠.
자, 그 마력 언더바 무게 B라는 한번 변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를 생성하는 건 generate였죠? generate, generate. 자, 우리가 마력 무게 B라는 자,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마력을 자, 무게로 나눠줘라. 자, 이런 이제 변수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변수를 생성을 하면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자, 마력을 이제 무게로 나눈 이런 이제 변수가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마력 무게를 한번 곱한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마력 무게라는 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마력 곱하기 자, 무게를 곱한 거다. 자, 이런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보니까요. 자, 우리가 마력 언더바 무게는 두 개를 곱한 변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볼까요? 대체. 우리가 대체하는 건 뭐였습니까? replace였죠. replace. 자, replace 어떤 걸 대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력 무게를 뭐 예를 들어서 마력 무게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대체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면은 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10씩 곱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변수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는데 실린더가 6 이상인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 이상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명령문은요. 일단은 유지해라. 어떤 걸 유지하냐면요. 자, 실린더가 6 이상인 자, 데이터만 유지를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하게 되면 실제 실린더가 6 이상인 차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날려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관측지가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저장해서 곤란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가 날아가고 실린더가 6 이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작업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파일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기록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두 파일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파일에서 우리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좀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주석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 수도 있었고 여기에서 언더바 두 개를 통해서 주석 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사이의 공간을 주석으로 달 수가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걸 주석을 달아볼까요? 그러면 자 박스에 있는 자 이거는 자 상자 도표를 그리는 거다. 연비에 대한 상자 도표를 그리는데 자, 기어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자, 리그레스 연비마력 무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아까 서머라이즈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리그레스 연비 그쵸? 마력 무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두 파일 편집기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그레스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다음에 해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까 우리 해석했었죠? 우리 F 값에 대해서 해석이 뭐였습니까? 그쵸? 보게 되면 위에 F 값이 69.21 이건 P 값이 0.01보다 적으니까
회귀 개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자, 회귀 모형은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고, 자, 마력의 t값이 마이너스 3.52, p값이 0.01보다 적죠. 그래서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무게가 마력이 1만큼 증가할 때 연비는 마이너스 0.0317729만큼 감소한다. 뭐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파일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가져올 수가 있겠죠. 두 파일 실습해 가지고 제가 뭐 자, 이런 CSV 파일 실습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두 파일과 관련돼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 스케터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긁어놓고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산점도도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엑셀 파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 해가지고, 자,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보낸다. 결과값도 보내지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날렸었죠. 어떤 걸 날렸습니까? 실린더가 6개 이상인 것만 남겨놓고 4개 있는 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우리가 하겠다. 변수는 전체적으로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자, CS 파일, 카 변수 삭제 실습 파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항에 변수명 저장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익스포트 엑셀 유징.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명령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엑셀 파일 한번 살펴볼까요? 엑셀 파일 이게 제대로 이제 나갔는지 한번 우리가 엑셀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열기 눌러가지고요, 한번 우리가 데이터 내보낸 거, 실습 파일에 있는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강의안 여기 보면 이제 자, 연구조사 방법론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석사, 자, 참고 자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있죠. 자, 이거를 하게 되면, 자, 아까 실린더가 4개 있는 것을 제외한 실린더가 6개 이상인 파일이 저장이 잘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테타에 대해서 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아주 많은 기능들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이 메뉴바를 통해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제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매개 효과 분석, 조절 효과 분석, 내지는 뭐 구조 방정식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해갈 거니까 일단 영상을 보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습해 보시면서요, 숙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